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5% 관세 복원에 대해서 이제 해결책 마련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재인상을 관보에 게재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25% 관세 게재가 현실화되면 이거는 우선 합의 파기로 봐야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사안의 성격이 재협상으로 저희가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행 점검 성격으로 보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적인 외교 소통 채널을 통하지 않고 본인의 SNS를 통해서 이런 것을 발표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미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이건 다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쩌면은 미국 정부의 오늘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기에 우리가 잘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와 비슷한 일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작년에 그 경주의 에이펙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련됐던 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합의를 이끌어냈고 조인트 팩트 시트라는 것을 또 약간의 시간을 가지고 그 실갱이를 해 나가면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지키는 방향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인트 팩트 시트라는 것이 있고 이것이 이행이 미국의 일각에서 좀 늦는 것이 아닌가 해서 또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의 파기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것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조치를 해 나가면서 미 측에게 잘 설명을 하면 될 것이라고 보고 이것은 또 이런 과정은 재협상이 아니라 기존의 조인트 팩트 시트의 충실한 이행을 서로 협의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하나만 지금 답변에 대해서 여쭤보자면 이제 기업들은 사실 지금 관세 때문에 너무 좀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2월에 국회에 이제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고 그러면은 요건 재협상까지 가지 않고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 시점을 제가 국회에서 하는 일이라서 2월이다 또는 뭐 3월이다 이렇게 행정부에서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것은 좀 여기서 먼저 얘기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어찌됐건 미 측과 잘 소통하면서 이 문제가 한미 간에 불필요한 그 사태로 만들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재협상으로 가거나 그런 일은 이제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유지혜 부장 또 질문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좀 굉장히 갑작스러운 일이라 정부 차원에서 사전 징후를 포착을 어떻게 했는지가 좀 궁금한 부분인데요. 정부는 지금 제임스 앨러 미 대사대리가 2주 전에 보낸 서한이나 국무부가 정통방법에 대해서 공식 우려를 표한 게 모두 관세 재인상의 시그널은 아니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이미슨 그리어 USTR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 관료들이 이걸 계속 연결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우리 국민은 결국 우리가 쿠팡 때문에 관세가 재인상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건 우리가 미국의 신호를 잘못 읽었거나 아니면 쿠팡은 통상 문제로 비화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이런 초기의 분리 접근 시도가 효과가 없었다는 뜻이 아닌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한국 너희가 뭘 잘못하고 있어 이런 게 아니더라도 미묘하게 외교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런 서툴한 메시지조차 감지를 하지 못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쿠팡 문제는 사실 그
정보 누출이라는 법 위반에 관한 것이고, 더군다나 쿠팡에 투자한 미국 회사들이 지금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까지 제기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저희들로서는 정부에서는 그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을 아끼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쿠팡은 이번 관세와는 무관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 연계지에서 해석을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미국과의 그 협상에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협상의 위치를 스스로 낮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그 여기 대사 대리의 서한에 쿠팡 관련 관세와 관한 것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외교적으로 뭔가 이상한 기류가 있다라는 것도 전혀 감지를 못하셨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국회에서 답변한 것인데 사실은 무언가 감지를 할 수 있을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변화된 미국의 의사결정 구조 또 그것을 발표하는 시스템 이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걸 잡아내서 할 수준의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한 말씀드리면은 이제 조미 한국 대사관에 굉장히 유능한 인력들이 다수 포진해 있고 또 산자부에서도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일하거나 할 때 그 11월에 한국 국회에서 법안이 만들어졌으나 통과되거나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뭔가 그쪽에서 이상기류라든가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했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저도 모시더 특파원을 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런 전문이라든가 보고는 들어온 게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감지를 했다 하더라도 어떤 국무부 관리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정 자체를 바꾸어서 뭐 그런다고 판단은 안 했을 것으로 아마 누가 보아도 합리적으로 그렇게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민희 기자님. 네. 제가 맞나요? 네. 그런데 이게 방금도 그 협상 채널 같은 걸 통해서 들어온 거 가지고도 이렇게 그 판단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그 1년에 200억 달러씩 굉장히 큰 투자를 위험한 투자를 하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계속 이런 걸 관세 압박으로 우리 일정을 바꾸게라고 압박하고 이런 상황인데 저희는 이제 방금 뭐 외교 채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 번 그 기류를 미리 파악하려고 노력하셨다고 했지만 뭐 최근에 총리도 방문하셨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도 계속 그런 거를 감지하지 못하고 하시는데 그럼 앞으로 이걸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재발 방지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채널을 좀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걸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도 좀 국민들을 알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런 그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런 SNS의 발표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데 그 적응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데 너무 화들짝 놀래가지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입장을 약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면서 협상을 하면은 되는 것이고 지난 여러 번에 걸친 위기랄까 이런 것이 반복될 때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서 우리가 조인트 팩트 시트를 만들어냈듯이 그렇게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아울러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 정부 내의 미묘한 변화까지도 저희들이 잘 파악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은 해 나갈 것입니다.
네, 이세옥 부장님. 네. 네, 좀 전에 쿠팡 말씀도 그렇고요. 이게 정부는 이 디지털 규제 자체는 이번 관세 문제와는 결부되어 있지 않다는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미국 정부는 계속 불만을 표시하고 있죠. 팩트시트에도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실제로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장벽이다, 검열 반대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또 이대로라면 이렇게 비관세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불만이 있을 때마다 역으로 관세를 들고 나올 가능성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건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과거에 미국에 301조도 있었고, 그런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해서 우리는 그때그때 현명한 방책을 찾아서 대응해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히 조인트 팩트 시트뿐이 아니라 WTO에 있는 최애국 대우, 또 내국민 대우, 이런 것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으로 이 문제는 설명하고 또 미국 측에다가 그 돌아가는 상황을 잘 이해토록 하고 법률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가 된다면은 그건 또 법률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그러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도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한다면, 근데 이런 지금 통상 문제라든가 이런 게 앞으로도 경제안보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응하는 시스템 자체가 여전히 예전 시스템 아닌가, 칸막이가 다 있고 뭔가 긴급한 경제안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려거나 그런 시스템 자체가 미비된 건 아닌가 싶은데, 구체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2013년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외교부에 있던 통상교섭본부가 지금 산자부로 가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당시하고 지금도 시대가 이렇게 또 달라지고 있는데, 뭔가 통상교섭본부가 외교하고 좀 긴밀하게 연관이 돼서 기능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여론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외교부를 지금 맡고 계신 조 위원 장관께서는 통상교섭본부의 외교부로에 다시 가져와서 활동을 하게 한다라거나, 또 아니면 미국의 USTR처럼 활동하게 한다라거나 이런 얘기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외교부 직원들은 아마 통상교섭본부가 외교부에서 떨어져 나간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고, 또 지금도 외교부로 통상교섭본부가 돌아온다면 통상협상을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로막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할 때 정말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인수위도 없었고, 또 출범하자마자 주요 국가의 긴장 관계가 있어서 미국과 이런 협상을 해야 됐고, 그런 그 일정적인 것이라고 그럴까요? 또 하나는 경제안보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지금 안보 상황이 녹록치 않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조직 문제를 지금 거론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상황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유엔에서 있을 때 2021년에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때 그 전쟁을 보고 이 전쟁의 양상이 앞으로 바뀌겠구나. 즉 아제르바이잔은 러시아의 뒷배가 있는 아르메니아를 어떻게 대적치 못해 왔는데, 터키제 드론을 다량 구매해가지고 그것으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테크놀로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전쟁의 새로운 양상이 앞으로는 진행이 되겠다 하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는 2022년 2월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습니다. 침공이 있자마자 유엔은 그동안 그렇지 않아도 바람직한 만큼의 활동을 해오지는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안보리가 마비되면서 유엔 기능 전체가 사실은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때 저는 큰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쩌면은 탈냉전 시대의 고원 마지막 종을 울리는 것이 아닌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은 그 새로운 시대가 바뀌는 상황에서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 전쟁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이 잇따라 일어났고 또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잘 끝나지 않고 심지어는 이디오피아 같은 데에는 내전인데 국제전의 양상을 띤 내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귀국을 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분쟁에 휘말리지 않아야 될 텐데 그런 걱정을 했었고 지금도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안보 상황이 엄중하고 또 이 정부가 출범해서 곧바로 정말 여유 없이 계속 새로운 일들이 터져왔기 때문에 조직의 문제를 제기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